자, 안녕하십니까. 비대부장 김과장입니다. 주말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 동안 어떤 특징 뉴스들을 한번 다뤄볼 생각인데, 일단 국내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연일 4만 명, 오늘 4만 명 정도 예상이 되는데, 확진자가 4만 명 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신속 항원 진단키트의 양 음성률, 그런 오차율의 범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최근에 전현무 경우도 그렇고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수기적으로 신속항원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PCR로 양성이 나오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로 인해서 앞으로 4만 명, 5만 명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위중증이 났기 때문에 코로나 이제서야 독감처럼 관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외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코로나를 독감처럼 관리를 하겠다 해서 방역 해제하는 거 응용가 있고요. 그게 아닌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위중증도 보면 괜찮은 나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완전한 방역 조치에 대한 어떤 실패, 현재는 이제는 방역이 안 됩니다. 재택 치료라고 하지만 재택 치료가 아니라 거의 재택 방치 같은 스스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을 했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를 정복하겠다라고 해서 동선을 다 파악하고 모든 사람들 PCR 검사를 하고 그렇게 했었었는데 지금 그 수료를 넘어섰기 때문에 PCR 검사를 하루에 할 수 있는 건수가 85만 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건수를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신속항원으로 갔는데 신속항원으로 갔더니만 현재 감염자 수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방역 패스도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위중증이 낮으니까 풀자라고 돼버린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 방법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국내에서 2차까지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10대가 숨졌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이 백신 때문에 죽었다라는 얘기가 있고 사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코로나 때문에 사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사망했다라고 한다면 이 오미크론이 이 젊은 사람도 사망시키고 있다라는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가기에는 힘들죠. 이게 힘들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코로나 때문에 사망했다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백신으로 사망했다라고 하기에는 이 백신 맞고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게 뭡니까? 백신을 많이 맞으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백신에 대한 정당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말 안타깝게 사망했는 이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로 사망한 건지 백신으로 사망한 건지 어떤 걸로 사망했든지 간에 정부에서는 지금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기조가 점점 이제 독감으로 해서 풀어버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마스크 벗고 진단검사도 없애버리자라고 얘기하는 유럽이 있거든요. 모든 유럽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나라가 그러냐면 보시면 덴마크죠. 덴마크가 보시는 것 같이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 뭐 실내 마스크 촬영 의무도 없어져 버리고 코로나 패스도 없어져 버리고 코로나19 진단 검사도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어,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 방역 체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라마다 조금씩 좀 차이점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현재 백신을 많이 맞았죠. 특히나 4차 백신까지 제일 많이 맞은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중증이 과거에 가장 많았던 수준 델타 때문에 가장 많았던 그런 수준을 지금 넘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원 환자 중인 중환자가 1000명이 넘었죠. 1229명. 그리고 과거에 델타 때문에
입원했는 환자를 이미 넘어섰어요. 중증 환자가. 그래서 이러한 것을 봤을 때 또 푸는 게 아닌가. 심지어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지금 사망자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 현재 90만 명이 돌파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80만 명을 세운 지 불과 2달째 안 돼서 쉽게 해서 2달 안에 10만 명이 사망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 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사망을 했다, 뭐 취약한 계층이 사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 또한 생명입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빈곤층, 취약계층, 기저질환은 죽어도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 이러한 리스크들을 가지고 있고 만에 하나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갔을 때 이 유럽처럼 특히나 이제 덴마크나 노르웨이, 영국처럼 위중증이 정말 관리가 되고 어느 정도 절차에 따라서 전국 통제가 되는 그런 나라 그리고 그런 위중증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지금 관리가 안 된다고 해서 이걸 풀어버리고 만에 하나 이스라엘이나 미국처럼 돼버린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은 이 진단키트 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변곡점인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어떤 나라에서는 이런 진단에 대한 봉쇄가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방역 체계가 더 심하게 하는 나라가 있을 반면에 또 어떤 나라는 풀고 있는 나라가 있죠.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봤을 때 중간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어떤 식으로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사실 아무도 모르죠. 여기에 또 변종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확실한 거는 이 시젠이 하고자 하는 거는 코로나19의 테마에 벗어나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현재 시젠에서 신제품을 내놓겠다라고 얘기했는 거 그거를 좀 빨리 내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걸 빨리 내놓고 지금 코로나가 아니라 물론 이해는 됩니다. 현재 제가 지인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코로나 그 진단키트를 만드는 그런 거에 영향을 다 쏟을 수밖에 없게끔 지금은 돈이 이쪽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에 영향을 쏟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돈이 되니까요.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하지만 이제는 정말 이 주주들을 생각하고 회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떤 해결책에 대한 뉴스 공시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시젠이 기존에 하겠다라고 한 것만 하면 될 것 같고요. M&A 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겠다라는 것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런 것들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코로나 테마는 당분간 지속이 되겠지만 사실 사라질 테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 테마가 사라졌을 때 휴마시스, 뭐 SD 바이오 센서 그리고 시젠을 봤을 때 물론 다른 기업들도 훌륭한 기업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시젠이 조금 더 뿌려놓은 장비들과 그리고 다른 진단 시약들을 가지고 어떤 일상의 진단으로 돈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현재는 코로나는 사실은 이제는 많은 나라들의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방역 체계를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나라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나라가 있는데 시간이 흘렀을 때 어떤 나라의 선택이 맞았는지는 시간만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현재 이러한 기조에 서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오늘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매우 궁금합니다. 오후에 시장의 흐름을 찾아보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